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선 거래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영상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배를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이제 부분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면 그리고 또 선박중개사라면 꼭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보내준 개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파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고 싶은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선을 팔기 위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선적 정서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선박에 이제 2톤 이상 되는 선박에는 브릿지 안에 이렇게 원본을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톤 미만으로 뭐 특별하게 브릿지가 없는 이 선박들은 어선들은 굳이 100% 보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해경에 전화를 직접 해서 연락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브릿지가 없는 데서는 원본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선적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된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선은 업을 하기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브릿지가 별도로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비를 맞고 하면 손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면 이 정서를 사본 있죠. 선적 정서 사본을 코팅을 좀 하셔갖고 어창 윗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이 보관을 해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어도 된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브릿지가 별도로 없어서 보관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선적 정서에 보시면요. 성함,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면 충분하게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인터넷 서핑을 해가지고 쭉 자료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를 해서 쭉 다 모아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혹시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서 자기 사진도 올리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얼굴까지도 다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 중개사들은 어떤 특별한 이제 교육을 받고 선박을 중개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100% 적용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며 또 어떻게 보관을 하며 어떻게 파기해야 된다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을 중개를 하려고 하면 선적 정서뿐만 아니고 그 선박의 검사증을 또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선박 검사 정서에는 특별하게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선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촌에 가서 배를 보면 옆에 파랗게 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딱지 위에다가 그 허가의 내용 그러니까 어선 번호가 쭉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사항이 이제 나와 있죠. 허가 사항이 이를테면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뭐 통발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어선인데 어장관리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발, 그 다음에 연안자망, 연안복합 이렇게 이제 쭉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적 정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뭐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또 어선 거래 시스템에 올릴 때도 이 부분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해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규에 보면 3년 동안
이게 이제 계약이 만약에 되어서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 서로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 세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세부를 작성을 해서 하나는 매도인, 하나는 매수인, 하나는 선박중개사가 별도로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각자 가지고 가신 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잘 하시겠지만, 선박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년 동안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아니고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보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뭐 만일에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판매한 어선에 대해서는 이거를 별도로 시건 장치가 잘 된 곳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벌금의 대상이 되더군요. 그리고 또 선박중개사 자격증도 일부 기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죠. 1장부터 쭉 이하고 다 중요한데, 자, 제 11장에 보시면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자, 339페이지인데요. 제 11장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가 가지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벌금도 엄청 많고 또 규제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박중개사에게 이런 내가 매물을 좀 내놓을 테니까 팔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앞장에서 보신 뭐 어선 검사원도 보내줄 거고, 여기 보면 선적 정서도 이제 저한테 보내주지 않습니까? 뭐 메일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문자로 그냥 보내주셔도 되고, 그런 걸 보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휴대전화, 성함,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보이스피싱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박중개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요, 제가 다른 화면에서 가져올게요. 지금 이 화면에 있으면 여러 가지가 지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자, 보시면요, 선적 정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선주의 성함, 그 다음에 현재의 주소, 이 주소가 이전이 되면은요, 또 선박의 다른 주소가 또 다 이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만 나와 있으면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릴 때도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릴 거는 다 가려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가리지 않아도 될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선번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실상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이 어선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다 크게 뭐 허가는 무엇이며 어선번호는 무엇이며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또 불특정 다수인들께 이렇게 다 노출시킨다는 게 특별하게 뭐 좋은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가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선 검사증에 보면은 쭉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며, 그 다음에 성선 인원은 또 몇 명이 되어 있으며, 주 기간은 몇 마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어선 중개사들은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매물을 구매를 해 가시는 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실제로 있는 그대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줘야 되니까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이 개념이 뭘까요? 개인정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이 화면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저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개인정보의 의의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미 사망하였거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실종 선고도 포함이 됩니다. 이 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가 추가 영업 실정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기 보시면요. 지금은 이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를 알려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알려줘가지고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되겠죠. 상호나 그 다음에 영업자의 주소나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번호 정도 그 다음에 주가나 영업 실적 정도를 알려주면 그게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는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가지고 쭉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집어넣어가지고 쭉 뽑아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해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또 사진도 나오지 않습니까?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가공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는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선박 중개사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폐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